이슈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예, 안녕하십니까. 2분기 이제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도 그렇고요. 돌입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의 실적 악화는 피할 수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나마 좀 괜찮은 업종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좀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반 소비재나 에너지, 은행 업종은 실적이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정보기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익 감소가 적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극단적인 경제 활동 위축으로 인해서 실적 전망치들을 모두 보수적으로 전망을 해왔는데요. 이 때문에 실적을 발표한 77%의 기업이 현재 예상을 좀 웃도는 실적들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가별로 실적 회복 모멘텀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것도 이번의 특징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보기술, 헬스케어가 원래 주력 성장 엔진이었기 때문에 S&P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도 42%라는 점에서 두 업종만 상승해도 지수 상승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유럽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소비 비중이 높은 지역인데요. 정보기술이나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회복세로 들어섰지만 이제 하반기에 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진다는 점에서는 주가 상승도 하반기 이후에나 유로존의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일본은 자본재나 서비스 비중이 높은 나라인데요. 이 때문에 실적 악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 회복이나 기업 실적 회복 타이밍이 다른 나라보다 좀 늦을 수밖에 없지 않나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글로벌 증시의 경우에는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서머 랠리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나요? 네, 미국 기업 실적들을 보면은 네. 3분기부터 개선 추세가 뚜렷하고요. 2022년까지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2개월 뒤에 예상 EPS를 보면요. 미국은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고, 유로존은 지금 막 바닥을 치고 회복으로 돌아서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본만은 이전의 실적을 회복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한데요. 지금 미국 증시의 상승은 정보기술, 헬스케어라는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요성이 부각된 종목들이 올라 있고요. 이제 앞으로는 실적 개선 기대가 그리고 감염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한 미국에서도 금융 완화가 계속되기 때문에 자금 유입이 증시를 좀 받쳐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디지털 시대는 성장 기대가 가치를 창출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밸류에이션과 상관없이 상승세는 좀 더 이어질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클라우드와 같은 특수도 일어나고 있고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백신 개발뿐만 아니라 상용화가 실적 전망치를 높여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한 그 이동 제한이 지금 다시 확산이 되고 있고요. 또 미국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 만회를 위해서 중국 때리기를 이전보다 강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해서는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게 시장이 접근하는 것은 아닌가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 조금 여쭤볼게요. 지금 15%포인트까지 둘이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지지율 차이가 저희가 매주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벌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미국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경제입니다. 내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야지 그 편에 표심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경제 분야 평가에서는 주식시장이 좋았고 집값이 올랐으니 트럼프가 당연히 우세를 보여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이든이 지난주서부터 포괄적인 경제 정책 패키지를 1탄, 2탄, 3탄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바이든 쪽의 우세가 진행이 되면서 현재는 경제 분야와 관련된 지지율에서도 5%포인트 정도 역전이 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신규 감염자 수가 7만 명까지 늘어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되는 주가 늘어나고 있고요. 또 경제 활동이 다시 위축이 되면서 레스토랑 예약이라든지 교통 체증도를 보여주는 지표나 실업보험 신청 건수 데이터들이 조금씩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경제 공약 같은 경우는 현재 와해가 된 상태입니다.
또 흑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시위 그리고 백인 우월주라는 대통령의 이미지가 현재 계속 고착화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경합주를 비롯해서 공화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남부 지역에서도 트럼프가 지금 고전을 면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좀 여쭤볼게요. 갈 길이 지금 굉장히 바빠진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러다 보니까 승부수를 좀 띄우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반전 카드잖아요. 이게 주식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우리는 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4년 전에 대선에서 자신의 그 트럼프 열풍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선거 전략을 내놓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인데요. 현재 미국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의 경제 정책을 바이코닉스라고 부르면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는 8월 24일 공화당 전당대회까지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경제와 관련해서도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큰 폭인 빅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1조 달러 규모의 추가 경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급여세를 좀 더 감면시켜 준다든지 의료비 지급, 학자금 보조금 그리고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안이 담길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법과 질서를 강조하면서 17년 만에 사형 집행을 시작을 했고요. 또 이민 제한을 두는 이런 절차까지도 강화시킬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현중 정서가 강합니다. 중국을 때릴수록 지지율은 올라가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당교 직전까지 가는 강경 정책을 계속 내놓을 것인데요. 당장 미국 내에 있는 여러 영사관 중에 일부를 계속 폐쇄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 기업 추방에 이어서 250개 미국 내 상장되어 있는 중국 상장 기업에 대해서 회계 부정, 공시 위반, 분식 회계에 대해서 상장 폐지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이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스프리트 군도의 군사 훈련을 이전보다 강한 상륙이나 포격 훈련까지도 할 수가 있고요. 또 공산당원이나 가족에 대한 입국 금지, 그리고 중국 제품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 조달해서 배제하는 정책, 티톡 사용 금지뿐만 아니라 화웨이 직원들의 비자 제한까지도 아주 강경하게 나갈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이 큰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 분석을 많이들 하잖아요, 매체에서. 마스크를 얼마 전부터 쓰더라고요. 마스크 안 쓰고 뭐 나는 괜찮다라고 하던 모습이 불과 몇 달 전인데 약한 지도자로 좀 비춰질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보수층의 착용 반대 때문에 안 했던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좀 착용을 하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코로나와 관련해서 미국 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ABC 방송에 따르면은 코로나 정책과 관련돼서 트럼프를 지지한다, 안 한다를 조사했더니 지지하지 않는다가 67%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트럼프의 지지율을 깎아먹는 역할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감염을 줄이는 그 유일한 방법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맞다는 쪽에 그 인식이 정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6월 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하면은 GDP 감소를 한 5% 정도 더 줄일 수 있다는 경제적 효과까지 발표가 됐는데요. 이 때문에 스타벅스를 비롯해서 애플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 마스크 착용을 시키고 있고요. 또한 몬태나, 사우스다코타, 아이오와, 위스콘신 같은 쪽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좀 의무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만 아무래도 경제 회복이나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이 우선인데 현재 트럼프 같은 경우는 너무 늦게나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후 약방문 같은 성격이라고 해서 미국의 유권자들이 이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선이 지금 보니까 석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대선을 결정지을 만한 변수를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점검을 해야 될 시기라고 하는데 어떤 변수를 좀 꼽아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앞으로 대선 판도를 결정하는 네. 부분은 아무래도 미국의 경기가 V자형 경기 회복이 진행되느냐가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월가 쪽에서는 물론이고 워싱턴 정계, 언론계까지도 V자형이냐, W자형이냐, U자형이냐
체크 마크 형태로 나타났다 그대로 사라지느냐는 쪽의 주장들이 지금 난무한 상태인데요. 트럼프 진영에서는 당연히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V자형 경기 회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을 알려면은 10월 초에 발표되는 3분기 경제 지표에서 V자형 회복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때 확인이 된다면은 지지율 열세를 만회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은 남부나 서부 지역에 코로나가 너무 급속도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재선에 가장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형주죠. 텍사스라든지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쪽은 아주 피해가 다른 지역보다 크고요. 미국 GDP의 45%를 차지하는 주에서 코로나가 이전보다 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내 종식될 가능성도 없고 그리고 백신이 실제 보급되려면 내년 초로 넘어가야 된다는 점에서 미국은 W나 U자형 쪽의 그 회복 시나리오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트럼프의 재선 확률이 낮아지고 트럼프는 좀 조급한 심정을 감추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중국 쪽으로 눈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중국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물난리를 겪고 있다고 해요. 샨사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수위가 올라가면서 방류 이어가고 있고요. 피해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댐 수위까지 올라왔다고 하거든요. 무너질 위기고요. 이게 만약에 그러면 안 되는데 무너질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현재 장강 유역 같은 경우는 433개 하천이 범람을 해서 현재 27개 성에 3,9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요. 현재까지 경제 피해 규모는 우리나라 원화로 150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중국에서는 그 치샤, 빠샹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하북과 동북 지역의 홍수가 계속 발생하는 계절적인 특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홍수로 인한 그 산사태 또 지방 변경으로 인해서 중국의 댐의 84%가 지금 균열이 되고 있는데 무려 9만 8천 개 댐 중에 8만 2천 개가 산협댐처럼 여러 가지 결함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산협댐 같은 경우에도 1만 개 이상의 균열이 발생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게 붕괴된다면 393억 입방미터의 그 탕류나 자갈 최적물이 일시에 덮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장강벨트에 4에서 6억 명의 주민, GDP는 40% 정도 지역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최선의 시나리오는 댐이 붕괴되지 않는 겁니다. 홍수 피해만 그치더라도 피해가 엄청난데요. 아무래도 지방 변이에 따른 싱크홀이나 산사태들이 계속 속출할 것이고요. 잡초나 쓰레기 더미로 인한 녹조 현상으로 인해서 집순환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에 도로나 교량 파괴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이 찾아오고요. 전염병이나 홍수 뒤에 고온 현상이 일어난다면 아무래도 농작물 그 피해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블랙스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상업된 하루에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부품, 석유화, 디스플레이 그리고 물류회사들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간접적인 영향만으로도 아무래도 매출에 타격을 입는데 아무래도 그 전체적인 흐름을 봐가지고는 하반기에 중국 경제 활동 위축으로 인한 영향까지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고심이 깊어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지금 상황이 중국이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분기 GDP가 3%대가 나왔단 말이죠. 잘 나온 거잖아요. V자형 뭐 경기 반등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뭐 소비라든지 생산 활동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보이는 손이 중국 정부가 다시 수요와 공급을 창출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때문에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5G 기지국 건설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인공지능, 3월 인터넷, 초고압 송전성화 같은 디지털 인프라 쪽에 대규모 자금들을 조기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5G 기지 건설과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20만 곳에서 60만 곳으로 증설하면서 에베레스트 산 정상까지 통신망을 커버하는 쪽에 구축 사업들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구미 국가의 무역 마찰 또 전자기기를 비롯한 공업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재고율이 너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생산 회복이 상당히 더디다는 점에서는 올해 잘해야 중국의 GDP 성장률은 3% 전후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하지만
하지만 2020년도에는 기저 효과로 인해서 7% 전후까지 올라가고 2021년도에는 다시 3~4% 전후로 좀 떨어지는 모습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금과 함께 경기 회복 강도를 반영하는 게 구리라고 하는데 구리 가격의 회복세가 또 심상치 않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 현상이 좀 이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국제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연초 이후에 한 25% 가까이 지금 올라 있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자금들이 안전자산인 금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또한 탄광의 카나리아 역할을 해왔던 구리 같은 경우에는 경기 선행 지표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승세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칠레나 페루와 같은 주요 구리 생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감염 때문에 생산을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7월 들어서 글로벌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50선을 회복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글로벌 제조업 PMI 선행 지표인 뉴욕 연은의 그 제조업 체감 지수가 아무래도 큰 폭으로 개선이 됐고요. 중국의 수출이라든지 또 원유 수입, 철광석 수입 같은 여러 가지 지표들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리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이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대응책 중에서 본격적인 5G 시대가 개막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3월 인터넷, 그리고 AI, 자율주행, 고압 송전망, 기지국 정비, 데이터 센터 쪽에는 모두 구리가 대규모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각 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 구리 재고를 쌓느라고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8월 이후부터는 중국이 대홍수 복구를 위해서 구리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수입도 크게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구리나 상품 가격 상승세는 앞으로 당분간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기 회복이 나타나면 뭐 관련 주들이 움직인다 그래서 증권회사가 또 얘기를 많이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중국 소비주는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가져갈까요? 네, 중국과 관련된 그 수출주의 네. 추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은 중간재나 자본재, 그러니까 부품이나 설비 이런 쪽이 90% 됩니다. 대부분은 중국에서 가동을 해서 선진국에 수출되는 형태인데요. 그렇지만 소비재는 한 10%에 불과합니다. 아무래도 선진국 같은 경우는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되면서 아무래도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나 화학, 디스플레이, 일반 기계, 수송 기계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의 빠른 성장은 불가능하겠지만 아무래도 성장 속도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쪽이 수혜를 먼저 받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다만 내수 소비재와 관련된 접촉성 소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 내수 부진에다가 또 일자리 감소로 인한 실질 가처분 소득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기대만큼 빨리 회복이 어렵습니다. 다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과 관련된 매출이 지난 6월 때는 플러스 7.3%까지 늘어났는데요. 온라인 매출이 전체 수업의 25%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화장품이나 일상용품, 통신기기, 가전부품의 매출이 꾸준히 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홍수로 인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상용품과 관련된 플라스틱과 관련된 원자재 수요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석유화학과 관련된 소재 쪽과 관련된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좀 유심히 쳐다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중국 관련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